안녕하세요. 메리 페이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 성형외과 홍성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성형 카페들을 돌아보면서 코성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뽑아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팩트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느 병원이 수술을 잘해요? 이 병원은 수술 잘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들을 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취해서 거울 깨고 거울 봤는데 부목도 있고 높아진 거 보여서 진짜 신기하다. 좋긴 좋은데 코에 솜 때문인지 코가 물 들어간 것처럼 찡하고 땡땡하고 어제부터 너무 아파요. 원래 그런 거랐는데 이틀 뒤에 뺀다는데 이틀 동안 어떻게 참나요? 그리고 손 빼면 괜찮아지나요? 진짜 입으로 숨 쉬는 것도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코 수술 후 대부분 코 바깥에는 테이핑과 부목을 하고 코 안쪽은 솜을 막는데요. 이는 출혈과 붓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코에서 생긴 어느 정도의 출혈은 저절로 지혈이 되는데 테이핑과 부목, 솜으로 막는 처치가 스스로 지혈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코 속에서는 솜으로 받쳐주고 바깥에서는 테이핑과 부목이 눌러서 빈 공간이 최대한 덜 생기게 하면은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코 속에 솜을 넣는 것은 많이 불편하지만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코 속 솜이나 부목을 제거하는 시기는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 성형하고 마스크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일 코 수술하는 날인데요. 하고 나서 마스크 바로 써도 될까요? 그 정도 눌리면 괜찮겠죠? 새 부리 모양 말고 일반 마스크입니다. 글 쓰면서도 설렜는데 긴장되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성형 후에 부목과 테이프가 있으니 외출할 때 최대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쓰는 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코가 눌릴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코 수술 후에 부목이 있을 텐데요. 부목이 눌리지 않을 정도의 크고 끈이 낀 마스크를 사용하시거나 코에 부담이 덜한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 코 성형 순서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코 어디 먼저 하나요? 이번에 쌍수랑 코 성형 둘 중 하나 할 건데 어디 먼저 해야 좋을까요? 둘 다 동시에는 안 돼요. 어디를 먼저 고치는 게 좋아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아마도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게 붓기와 통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수술 순서를 계획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눈 성형을 먼저 하고 코 성형을 그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 성형 후에 생긴 붓기는 코 성형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반대로 코 성형 후에 생긴 붓기는 눈 사이 간격을 달라 보이게 해서 눈 성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눈과 눈 사이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원하시는 분이고 게다가 몽고주름이 있어서 트임도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코는 직선코로 고윤정 씨처럼 콧대를 많이 높이고 싶어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 저라면 눈 성형을 먼저 하되 앞트임은 코 성형을 해야 되니까 과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콧대가 높아지면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좀 더 가까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코 성형 붓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코 성형 붓기 원래 오래 가나요?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부담스럽고 눈이랑 같이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망한 얼굴 같이 생겨서 약간 스트레스 받네요. 수술한 지는 3주 되었어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수술 후 붓기는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1개월 전후로 70% 이상 붓기가 빠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며 3개월 전후로 90% 이상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개인 차이가 워낙 커서 6개월 이상도 가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빠지게 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리시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부어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열감이 있거나 색이 붉게 변하는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얼음찜질, 이후에는 온찜질 잘 해주시고 붓기 좋다는 호박즙 같은 거 드시면서 걷기 운동 많이 하시면은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코성형 재수술에 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성형은 한 번 하면 주기적으로 재수술을 해줘야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재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지인들이 말하길래 궁금합니다. 네, 참 재수술에 대한 질문이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첫 수술이 충분히 잘 되었다고 하면 굳이 예쁜 코를 다시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질문자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지인분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무조건 재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유독 코 성형만 재수술, 성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코 모양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다 더 화려한 코를 원할 때 추가 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기적으로 재수술은 필요 없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누경골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자가누그로 수술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따로 자가누 복대 안 챙겨줬는데 복대 해야 된다고 말도 안 해주셨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최초 절개라 안 해도 되어서 안 챙겨준 건지 복대 해야 된다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후기 보니 다들 일주일씩은 복대를 하셨네요. 자가누경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서 갈비뼈의 연골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취한 부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으로 피가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압박 드레싱이 필요합니다. 붕대를 감고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복대를 추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 2주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성형 카페에서 코 성형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